소개받은 이진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하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뭘까? 한 줄로 뭐라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할까? 요거 하나. 두 번째는 그래서 기업들이 너도 나도 다 디지털 혁신, 트랜스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우리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그거의 엔드점은 뭔지, 결국 뭐를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지 그 본질적인 끝점이 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오늘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사실은 화두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딱 세 가지를 고려해라 라고 하면은 저는 이 세 가지를 딱 짚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론을 쓸 것이냐. 우리가 SI 방법도 있고 워터폴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런 SI 하듯이 하는 접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방법론을 취할 것이냐. 마지막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컬처를 바꿀 것이냐. 여기도 보니까 본부장도 계시고 빅데이터 센터에 본부장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빅데이터 이 부분은 C 레벨 중에서도 CEO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CIO 혼자서 깝죽거린다고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보통 SI 프로젝트를 하듯이 하다 보면 CEO는 이제 마케팅만 하죠, 주로. 그리고 다른 포지션으로 갑니다. 그런 금융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셨죠. 모사.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계신 임원들, 임시직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길어봐야 4년입니다. 더 이상 그런 밸류를 못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컬처를 바꿀 거냐 굉장히 폴리티컬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트랜스레이션 해서 비즈니스 통으로 말할 수 있는 게 CIO가 되든 CDO가 되든 CAO의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 방법론, 문화. 짧은 시간에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동안에 했던 거를 가지고 조금 의견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마침 다음 주에 이제 그 중국을 가시죠.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미국 가는 것도 좋지만 중국이 너무너무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텔레그래프에서 이제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5만 명이 모이는 콘서트장에서 지명 수매범을 잡은 거예요. 31살짜리 5만 명이 있는 그 군중들 속에서 잡았던 거의 핵심은 CCTV의 안면 인식을 해주는 그 회사 이름이 뭐더라? 그 회사의 그 안면 인식해주는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5만 명 중에 3명을 잡았습니다. 자, 이래 되니까 제일 지금 화들짝 놀란 나라가 어딜까요? 사실은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이 지난주에 보니까 40개 회사가 모여서 급하게 지금 어벤져스 팀을 꾸렸더라고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할 것 없이 40개 기관과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야, 이래갖고 큰일 나겠다. 자, 그런데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국의 13억 정보하고 어벤져스 팀하고 이제 붙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중국에 한 표 던집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여러분들 머신러닝, 딥러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알고리즘은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없는 게 뭡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개인정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중국하고 그거에 굉장히 제약을 갖고 있는 미국하고 그나마 미국은 낫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결국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걸 할 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데이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고객한테 어프로브를 받을 거냐라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없이 암만 알고리즘 만들고 프로세스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볼 때
오늘 전체적인 한 줄기는 그겁니다. 데이터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 서바이벌이 됩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이든 기업이든 아니면은 앞으로 갈 방향이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시죠? 이게 무슨 운동이죠? 예, 산업혁명. 예, 산업혁명인데 제가 오늘 경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반응이 별로 없군요. 다 아시면서 이제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영국의 방직 공장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 기계를 부수고 있는 겁니다. 러다이트 무브먼트, 안티 머시너리 운동이 일어났죠. 산업혁명, 모든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그거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한 7년 정도 지속이 됐죠.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때 처음에 시작하는 이니셜에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에 혹시 조직 안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아직 앵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요런 거의 일부가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제 지역 신문을 보니까 제주도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각 자동차의 정비소를 하는 정비소 주인들이 정부한테 이제 막 악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비할 차가 없다. 배터리로 움직이면은 엔진오일 갈 필요도 없고 모터 그냥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부분적으로 그런 운동들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감지를 해서 그렇지. 통계에 의하면 한 70만 명 정도가 제조 쪽에서 일자리가 없어질 거고 국내. 그 다음에 서비스 쪽에서 한 130만. 뭐 통계마다 왔다 갔다 하긴 한데 결국은 힘을 쓰는 단순 노동을 하는 제조와 서비스 쪽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금융은 안전할까요? 사실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로보 어드바이저나 뭐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4% 이야기 하더라고요. 4%는 훌륭하죠 요즘.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데이터와 내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세계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일 지금 유용한 자리가 이제 금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현재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저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여쭤보죠. 4차 산업혁명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이버화. 네. 오래간만입니다. 사이버와 피지컬의 융합이다. 예, 좋습니다. 또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 구글 찾아봐도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한 줄로 딱 명확하게 정의한 데가 없더라고요. 뭘까요? 이쪽 테이블에서 한번 또 말씀해 보시죠. 4차 산업혁명이랑 데이터의 연결과 결합. 예, 좋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저 뒤쪽에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4차 산업혁명이랑 네? 진흥화의 시대. 예, 다 맞는 대답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려면 1차, 2차, 3차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4차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2016년 말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때 썼던 장표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뭐 연도는 무시하시고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늘 경험을 하지만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러면 1차에는 어땠냐? 증기기관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메커니컬 테크놀로지가 나왔어요.
방직기계가 나오고 증기기관이 나오고 에너지원이 나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자본이 생겼죠. 아예 계급이 나눠졌습니다. 사실 부르주아지라는 거하고 프롤레타리아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축적된 자본으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2차 산업혁명을 저는 포드의 모델 T, 그게 이제 시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량 생산. 프로세스상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기술과 자본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1차, 2차까지라고 이제 본다고 그러면 똑같은 게 3차, 4차에서 이제 반복을 한다고 그러면 3차의 시작은 어딘가? 사실은 새로운 기술인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월드와이드 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나운스 된 게 1989년이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에 기술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자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1998년인가? 그때 창립이 됐습니다. 아마존 2003년에 됐어요. 그 앞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자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그게 3차 산업혁명이라면 4차는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다분히 유럽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우리의 이제 관점으로 제가 이제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은 1차와 2차와 과거의 것들은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을 했다라고 하면 4차는 사람의 판단력을 대신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게 뭐 AI일 수도 있고요. 그거의 원료는 뭐냐? 데이터다. 인포메이션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해봅니다. 자, 그럼 그 관점에서 사람의 판단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이때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의 특징들은 옛날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았다면 지금은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됐다. 큰 게 별로 소용이 없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 기업이 만들어야 될 트랜스포메이션은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신한은행에도 디지털 전략 본부인가요? 뭐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혁신도 있고 있는데 결국 뭐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옴니채널? 아니면 모바일로의 전환? 아니면은 개인화되어 있는 서비스? 뭐 각각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예. 근데 결국 성공한 기업을 보면 알겠죠. 그 기업들은 저는 저 가로 안에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데이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에서 모델 T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메카니컬한 걸로 만들어냈듯이 우리의 데이터의 프로세스 상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디스럽티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유경제니 오토원이 이런 것들이 서비스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혁신적인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드리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은 이 데이터 프로세스. 통상 이제 프로젝트를 나가면 열심히 분석을 많이 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모델이 어떠냐.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써먹을까 이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별로 시간을 안 써요. 모델 하나 만들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1년이 가도 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요. 새로운 데이터도 안 들어갑니다. 그 프로세스 없이 그냥 모델만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프로젝트 끝이에요. 예? 그러니 이게 돌아가질 않죠. 예.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이런 데이터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각 회사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그 프로세스가 뭐냐, 우리가 써야 될 데이터는 뭐냐,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다는 기업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2007년 Q2입니다. 2007년 Q2,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있었던 기업 중에서 하나 살아남은 건 마이크로소프트, 요 정도 하고 엑선 정도 이제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은
10년 동안에 다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네,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바뀌었어요. 거품도 아닙니다. 수익을 굉장히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 바뀐 이런 기업들이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알리바바가 유통회사냐? 아니다.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업이다. 데이터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이제 경쟁이라는 게 결국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경쟁들. 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fast.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의 혁신을 돌리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두 번째, convergence. disruptive. 사실은 그 컨버전스 하는 것들이 아주 혁신적인 것들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금융사의 가장 큰 경쟁은 아마존이 될 겁니다. 지금도 페이먼트나 이런 것들을 아마존 페이나 이런 걸로 돌리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갖고 오게 되면 금융사는 한마디로 다 죽었어요. 사실은 서비스를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고객의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세 번째 특징은 DNA가 달라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혁신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저희는 이런 것들을 애널리틱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이코노미에서 좀 더 올라가서 애널리틱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알리바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우버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한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에코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디벨롭먼트 툴킷을 제공을 합니다. 플랫폼을 만드신다고 할 때는 이쪽에 끼든지 아니면 이런 형태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우리 알고리즘만 만들고 뭐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죠. 결국 우버가 현대자동차가 600만 대를 자동차를 만드는데 마켓 밸류는 한 2배 이상 됩니다. 2배 정도 됩니다. 지금 뭐 CEO 리스크 때문에 조금 깎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고객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버를 써보시면 알지만 서지 알고리즘, 서지 프라이싱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을 시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지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가격이 다르고 금요일 날 저녁 퇴근할 때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그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장 편안하게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마존 예측 배송이라는 거 유명하게 아시죠? 드론으로 배송하고 드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휴지가 떨어질 걸 예측하고 배송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결국은 우리는 그 프라임 에어인가요? 그 서비스에 드론에 이제 열광을 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뭐냐 그게 결국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없이는 서바이벌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자, 데이터 혁신 기업 중에서 한참 뜨고 요즘 뭐 돈이 없어서 조금 낄낄거리는데 저도 모델 3를 처음에 그 첨부를 내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 말이나 돼야 올까 뭐 이럴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모델 3를 그 첨부를 딱 내면 메일이 한 통 딱 옵니다. 이런 메일이 와요. Customer Privacy Policy라는 메일이 딱 옵니다. 그 메일을 까보고 쭉쭉쭉쭉 들어가 보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카드로 첨부를 딱 끄면 바로 와요. 마이 테슬라 어카운트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자, 네 정보는 may 콜렉트 될 수가 있다. 이메일이 되든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이 되든 또는 현장에 가든 네 personal information that we may collect 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쭉 내려옵니다. 두 번째, how we may use personal information. 어떻게 이 정보를 빼가는데 쿠키 달고 뭐 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깨알같이 옵니다. 세 번째, 이걸 팔 수도 있답니다. 네? 그리고 너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덴티파이트 못하지만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뒤에 가보면 네가 이런 서비스 못 받아. 고장나도 우리는 서비스 못 하거든. 네 할래 안 할래? 사실은 겁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가 정보를 갖고 가서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차 안에서 가까이에 있는 주유소도 추천할 거고요. 식당도 예약을 하게 할 거고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이 회사는 제조회사인가요? IT 회사인가요? 마케팅 회사인가요? 정체성이 뭡니까? 컨버전스.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디스트럭티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버전스 회사입니다. 이런 게 4차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킬러 알고리즘이 있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서론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애널리틱 이코노미를 우리가 경쟁을 할 거냐? ABC를 가져라. 우리의 킬러 알고리즘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킬러 알고리즘. 사실 이거 하나만 만드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합니다. 컨설턴트 불러놓고 우리 뭐 해야 되지 묻지 마시고 우리의 정말 필요한 비즈니스 페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못 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텍스트든 이미지든 여러 가지 데이터들, 우리가 못 본 데이터가 뭘까?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은 어떻게, 프로세스는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근데 이걸 ABC라고 합니다. 애널리틱,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거를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는 사실 IT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IT의 프로세스를 콜라보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콜라보레이션 플랫폼. 이 ABC에 대한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시스템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셔야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 주로 뭐를 보죠? 자, AI 이야기하면 알고리즘만 열심히 합니다. 딥러닝에 이런 알고리즘 돼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널려있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이 알고리즘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영속적으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BC가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이 ABC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컬처, 이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창하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아주 초기에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하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